여성은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병원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병원에서 진료비를 보고선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비키입니다. 여행 유튜버를 하면서 세계를 여행 중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제가 경험하고 여행하는 모습을 함께 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점점 구독자가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영상에 공감해 주시는 것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이 영상을 찍고 올리기 때문에 이 경쟁 플랫폼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과한 내용으로 흥미를 끌기도 하는데 저는 과한 영상보다는 일상과 소통을 위한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미국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에서 한 달 넘게 여행 중입니다. 미국을 2달 정도 여행했는데 언어도 같고 영국과는 다른 분위기의 미국을 여행하는 것은 참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병원비 때문에 실망스러운 기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한국에는 제 친구 애나가 살고 있기도 해서 친구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인천공항은 멋지고 화려한 공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QR코드를 몇 번 찍었더니 쉽게 되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여행 유튜버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좋고 편한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나가자마자 짐이 빠르게 나와서 그 엄청난 속도에도 놀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공항은 처음이라서 저는 정말 멋지다고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은 놀랍게도 인천공항과 바로 통로로 걸어갔더니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니 지하철역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도시로 바로 연결되어서 공항에 갇히게 되는 일이 없을 테니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놀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서 일정 금액을 충전해 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이나 자동 판매기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도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 정말 편리한 교통카드였어요. 저는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고선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하고 인천공항만큼이나 멋졌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었어요. 뉴욕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노숙자 한 명이 철로에 떨어져서 열차 운행이 중지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택시를 타야 했던 기억이 나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도 없었고 게다가 지하철역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이 인상 깊어서 스크린도어와 지하철의 깨끗함 그리고 안내 모니터를 찍었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지하철도 너무 깨끗하고 오래된 지하철이 아니라 새로 만든 지하철 같았어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안심하면서 타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애나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대단히 깨끗해서 걸어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애나의 집은 주택들이 많은 곳에 있었어요. 엄청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정말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살만한 주택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높은 아파트보다는 5층 이하의 낮은 집들이 많이 있었고 골목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정감이 갔습니다. 애나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애나는 이곳에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주로 혼자 돌아다녔고 휴일이 되면 우리는 같이 관광을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에 혼자 서울숲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의 구독자의 요청 중에 한국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공원 산책을 하는 모습을 찍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숲이라는 곳은 그 근처에 예쁜 카페가 많다고 해서 구경을 했는데
정말 귀엽고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 한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엄청나게 큰 크기의 커피가 너무 싸서 놀랐습니다. 저는 커피의 크기에 놀라며 이거 다 마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한국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주로 홍차를 마셔서 저같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았고 약간의 동지애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서울숲을 구경했는데 예쁜 숲이었어요. 서울숲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밭,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며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걸었고 서울숲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곳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조깅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또 다른 이들은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서울숲의 다양한 생태계였는데 나비정원을 거닐며 다양한 나비와 꽃들을 구경했고 사슴방사장에서는 귀여운 사슴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숲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큰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에서 영상도 잘 찍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서울숲을 구경하고 다음으로 간 곳은 한국의 편의점입니다. 요즘 SNS상에서도 한국으로 여행하러 온 외국인의 필수 코스는 편의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얼음컵과 비닐팩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음컵과 자몽 주스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얼음컵에 음료를 부었어요. 음료수는 시원하고 맛있었고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 후에도 자주 편의점에 들러서 얼음컵과 음료를 몇 가지 사서 칵테일처럼 섞어서도 마셔보고 여러 편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것 없는 곳이겠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저는 큰 마음을 먹고선 불닭볶음면을 샀어요. 아직도 유튜브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인기가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영상을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까지 와서 이 영상을 안 찍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일단 라면을 사가서 마음이 내킬 때 먹어봐야겠어요. 다음 날은 친구가 광장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걸 사서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애나는 제게 지도 앱을 보면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지켜지는 곳이 어디 있다고 그걸 보냐고 했어요. 그러자 애나는 한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앱을 켜고선 버스가 제 시간에 오나 봤는데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신기해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는 굉장히 깨끗했고 교통카드만 찍으면 되니 너무 편했어요. 한국의 버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서 마음 놓고 탈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편하게 광장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시장은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곳이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장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냄새와 함께 신기한 음식들이 가득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추천에 따라 떡볶이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떡볶이의 식감이 쫀득하고 빨간색에 비해서 엄청 맵지는 않았습니다. 빈대떡도 같이 시켰는데 젓가락 쓰는 게 힘들었지만 감자튀김 같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맛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또 친구가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종이컵에 담겨 나오는 호떡이라는 음식도 사서 먹었어요. 냄새가 좋았는데 안에 꿀이 들어있어서 맛있었어요. 따뜻할 때 먹으니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계란빵은 그야말로 달걀과 빵이었는데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이것도 따뜻하게 먹었더니 더 맛있었어요. 시장이라서 그런지 음식들이 가격도 쌌고 다양해서 마음껏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떻게 무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놀랐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이 들기 일수인 서양의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모두 자기가 산 만큼 스스로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진짜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나 궁금했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시민의 시계도 놀랐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맛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애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빨이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료를 봐주고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500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나 내야 했습니다. 당장 돈도 없었는데 갑자기 큰 돈을 진료비로 내라고 하자 저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처럼 굴었거든요. 굉장히 놀랍게도 미국의 병원은 끔찍하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제 이빨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고 치료비는 $5,000라는 말을 듣고 기본 진료비만도 그렇게 비쌌기 때문에 도저히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아픈 걸 보니 한국에서 치과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적어도 미국보다는 비싸지 않겠지 했어요. 친구를 통해서 영어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예약했는데 카카오톡으로 예약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치과로 갔습니다. 한국의 버스가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걸 안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다시 한번 지도 앱을 켜고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확인한 후에 집을 나섰는데 앱에 나와 있는 도착 시간에 정확하게 버스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저는 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유 중 하나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버스는 지저분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서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너무 편리하고 깨끗했으며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다 좋았어요. 한국은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굉장히 좋고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치과에 가는 게 무척 긴장되었는데 혹시 이빨을 뽑아야 할지도 몰라 걱정이 되었어요. 치과에서는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제 이빨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엑스레이를 찍는데도 미국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입안에 플라스틱 같은 거를 대고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엑스레이를 찍는 방으로 들어가서 기계가 제 얼굴 주위를 돌더니 촬영이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촬영이 끝난 후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은 제게 충치가 몇 개 있긴 한데 하나는 떼어야 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빨 상태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이빨이 다 빠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 이런 진단을 받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도 고급 재료인 레진으로 때우면 30만 원 정도면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체 미국에서는 왜 $5,000라는 금액이 나온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장사꾼 같았다면 한국의 의사는 정말 의사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스케일링을 받기로 했어요. 스케일링 받기 전에 입에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솜을 물고 있다가 스케일링을 받았더니 크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덮고 입만 나오는 천을 덮어줬는데 물이 얼굴에 튀지 않아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엑스레이 비용 3만 원, 스케일링 비용이 6만 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스케일링 가격이 $500 한국 돈으로 거의 60에서 70만 원이었거든요. 한국의 병원 비용은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보험이 안 되는데도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들다니 청구 비용을 듣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치과에 다녀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자신이 캐나다에 있다고 밝힌 사람은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300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은 동네 평범한 병원에서도 미국보다 진료 기술도 뛰어나고 가격도 싸다니 정말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게다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병원을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양심적이라는 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면서도 정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그걸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충치 치료를 완료하고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구경할 게 많아서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비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아픈데도 치료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서 병원비가 보험이 안 돼서 조금 비싸게 나온 가격조차 자신의 나라 병원비보다 싸서 놀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키 씨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병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병원의 실력과 정직함, 그리고 싼 진료비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의료 강국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사람의 정직함이 돋보였던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